안녕하십니까. 모바라이언 한국 담당을 맡고 있는 심재민 이사입니다. 제가 제 솔루션 자료를 준비하느라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그 전에 세션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저도 배우게 되네요. 그 모바라이언하고 연동이 되는 거는 되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클리어패스랑 CPPM이랑 연결이 돼서 연동이 돼서 뭐 아까 트윌링고인지 그 SMS 보이스 메시지까지 날려주는 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HP 아루바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희 세션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큐어링 더 모던 엔터프라이즈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큰 주제가 고 모바일하고 고 클라우드잖아요. 모바일이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회사의 그 모든 데이터들이 클라우드까지 산재되어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기업의 보안을 강화할 것인가, IT가 레디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보안이 변화가 되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이게 전통적인 예전에 저희가 보던 기업의 이제 보안 모델인데요. 내 구역, 방화벽으로 회사의 데이터 센터를 보호하고 유선으로 연결된 회사 내부의 그런 경계들을 보완을 하는 게 전통적인 보안의 모델이었다면 지금은 접속하는 장비들도 회사 내부에서만 접속하는 것도 아니고 모바일 네트워크, 그 다음에 어디서든 회사의 데이터에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회사의 데이터들이 회사에 속한 그런 스토리지나 레포지토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들, 벅스라든지 드롭박스,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CDN, 그런 여러 회사 외부에 있는 저장소에까지 정보들이 위치하게 돼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안을 해야 되는지까지 지금은 보안의 모델이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들이 산재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모던 엔터프라이즈라는 제가 제목을 썼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뭐 번역을 할까라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원문의 느낌을 좀 전달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번역은 안 했습니다. 모던 하면은 저도 이제 9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모던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실까 한번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모던이 그 사전적으로는 가장 최신의 가장 현대적인 걸 또 의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도 당황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가장 최신의 그 다음에 가장 현대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의미를 하는 거고 가장 현대적인 기업의 IT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저희가 기존의 PC, 윈도우즈 이런 환경이 아니라 새롭게 오고 있는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10 OS들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 유저들은 여러분들 그리고 기업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기기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업 전체의 보안 모델을 다시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바일 운영 체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모바일 운영 체제는 기존의 PC, 우리 퍼스널 컴퓨터의 운영 체제랑은 약간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OS는 펌웨어 위에 봉인이 좀 되어 있고요. 그 자체로 매니지먼트 API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애플리케이션과의 커뮤니케이션인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은 더 이상 예전의 PC에서처럼 커널을 건드릴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커널을 조작하고 커널을 건드려서 뭔가를 바꿔보려는 이런 시도들은
모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iOS 환경으로 넘어가죠. 이제부터 그 모던 오퍼레이팅 시스템 세 가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10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iOS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iOS가 언제 나왔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아이폰 1세대 아이폰이 언제 나왔는지 기억하시는 분 이 자리에 혹시 계실까요?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 2007년 맞습니다. 나중에 저기 모바일아이언 부스에 꼭 들려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7년도에 애플사가 iOS 아이폰 1세대, 그때는 3G도 아니었고 2G 모델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컨슈머,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한 아이폰이 처음 나왔던 거고요. 뭐 사진 뭐 이런 거, 동영상 이런 거 찍는 것도 없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잠깐 모바일아이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바일아이언은 2007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iOS 아이폰이 나오는 해에 동일하게 쿠퍼티너 옆에 있는 마운틴뷰라는 도시에서 그 저희 이제 파운더 둘이서 맥도날드 커피숍에서 만나서 어떤 게 앞으로 신기술이 될까 고민하다가 iOS 이런 거를 접하고, 그때 사용자의 엔드 컴퓨팅 그런 플랫폼이 조만간 바뀌겠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2007년도에 모바일아이언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럼 다시 iOS로 넘어가서 2007년도에 아이폰 1세대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나오고 2008년도에 2세대 3G 모델이 나옵니다. 그리고 3GS, 이제 뭐 여러분이 한번 사용을 경험해 보셨을 만한 디바이스가 2009년도에 처음 나오고 한국에도 2009년도 11월 달에 아마 판매가 됐을 거예요. 그와 비슷한 시기에 옴니아, 전지전능 옴니아도 이제 삼성을 통해서 2008년, 9년 이때 판매가 돼요.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iOS 나왔고 윈도우즈 5점대 모바일, 윈도우즈 5점대 모바일이 있었고, 그때 안드로이드는 없었죠. 신비안이 있었고 블랙베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팜OS라고, 제가 이제 PDA 가지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뭐 클리앙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팜이 그때 있었죠. 지금 이제 웹OS 뭐 이런 형태로 뭐 갔는데, 잠깐 여담이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것 중에서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는 iOS밖에 없어요. 그죠? 예,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iOS가 뭐 3GS 모델이 기기가 나오고 여태까지 다 그 컨슈머에서 환경을 많이 바꾸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엔터프라이즈 쪽 기능들이 추가가 됐던 게, 여러분들이 여기 IT 담당자시니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iOS 7이 나올 때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컨슈머 쪽에 투자만 하던,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냥 그런 기기로 팔리다가 iOS 7이 나오면서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로서 아이폰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애플사가 기업용 피처들을 많이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MDM도 그냥 기기 관리만 하는, 뭐 화면 잠금, 뭐 그리고 뭐 카메라 잠금, 뭐 캡처만 막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플랫폼으로서 EMM으로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iOS가 굉장히 엔터프라이즈에서 메이처돼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좀 한국에서는 조금 안 맞는 얘기예요. 한국은 이제 iOS를 기업에서 사용하시는 퍼센트가 제가 봤을 때 20%도 안 되시거든요. 아직은 안드로이드가 많으신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iOS 아이폰을 가지고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업무에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WWDC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는데, 한 iOS 10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들이 나왔죠. 그래서 매니지드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기업용 피처들, 그리고 슈퍼바이즈드 모드,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거기서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10월 달에 그게 오픈이 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애플 기기를 가지고 한국에서 그 기업용 디바이스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성숙돼 있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한국 외의 얘기고, 뭐 아직 애플 코리아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뭐 VPP라든지 DEP, 뭐 디바이스 인롤먼트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용량 뭐 다량의 앱 구매 프로그램 같은 거는 아직 한국은 실시가 적용이 되지 않는 국가여서 그런 것들이 점차 나오면서 엔터프라이즈 한국의 기업용 그 시장에서도 그 애플이 좀 더 이제 강세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안드로이드. 여기서 보시면은 안드로이드가 83%의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한국에서는 거의 한 90% 정도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제 점차, 이건 해외 얘기지만 기업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안드로이드 하면은 저는 이제 생각나는 게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부터가 안드로이드가 좀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롤리팝, 마시멜로우, 지금 또 구글 아이오에서 나왔던 안드로이드 7은 제가 이름이 지금 딱 기억이 안 나는데 7까지 해서 계속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죠. 특히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삼성이라는 큰 매뉴팩처러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그 녹스라고 하는 그 샌드박스 솔루션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런치가 됐고, 저희랑도 협업을 해서 미국의 국방성이라든지 그 미국의 정부기관 쪽에 굉장히 많은 납품 실적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 녹스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드로이드 4 워크라는 것이 한 2년 전에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삼성 녹스를 기부를 하면서 안드로이드 워크랑 같이 지금 연동이 돼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는 조금 문제가, 이제 기업에서 사용할 때 조금 다들 걱정이 있으신 게 뭐냐면, 누가 번역을 하셨는지 저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파편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안드로이드 파편화에 대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예전에 하나 본 게 있는데 거의 한 8,000가지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델이 뭐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통신사도 다를 수 있고 OS 버전도 다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 제조사도 다를 수 있고 제조사마다 모델도 다를 수 있고, 그게 나라마다도 또 다르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4 워크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드로이드 4 워크를 지원을 하는 기기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포도를 보면 83%의 마켓 쉐어를 갖고 있지만 기업 내부에서 20%가 안 되는 사용자만이 안드로이드 4 워크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고 계셔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구글에서도 더 노력을 하고 다른 제조사에서 노력을 하고 통신사도 노력을 하겠지만 한 내년 상반기 정도가 돼야 이 기술을 엔터프라이즈에서 쓰시기에 좀 적당한 수준까지 보급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모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윈도우즈 10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10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아시고 다음 달 7월 며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7월까지 지금 무료 업그레이드 이런 정책을 갖고 계신데, 윈도우즈 10은 이전에 윈도우즈 뭐 8.1까지랑은 전혀 다른 컨셉을 가지고 개발이 된 OS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앱 샌드박스라든지 펌웨어에 봉인되어 있는 OS 커널을 건드릴 수 없다든지,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API를 제공을 해서 EMM 플랫폼들이 함께 기기 관리 및 애플리케이션 컨텐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전에 윈도우즈 8.1, 뭐 그 다음에 뭐 비스타, 뭐 7, 뭐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 보면은 태블릿 PC를, 그 다음에 뭐 태블릿이 아니면은 뭐 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BIOD 이런 환경, 이런 거에서 이제 표준 디바이스를 선정함에 있어서 윈도우즈 10 태블릿 및 PC를 선정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최근에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POC, 프루프 오브 컨셉 이런 테스트도 하고 하면서 고객분들과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까지 나온 버전으로는 아직은 약간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피드백으로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윈도우즈 10에서 그런 아까 모던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그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기능 리스트 중에 EDP, 뭐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프로텍션이라든지 뭐 그 매니지먼트 API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아직 엔터프라이즈에서 쓰시기에 그 적당한 수준까지는 안 올라왔다라는 게 이제 좀 고객분들의 피드백이었고요. 제가 그 본사 통해서 듣기로는 그것들이 여름 버전의 썸머 릴리즈에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iOS도 그렇고 iOS 10도 가을에 나오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도 안드로이드 4 워크가 지원되는 그런 버전이라든지 기기들이 점차 늘고 있고, 윈도우즈 10도 점차 기업용 기능들로 계속 발전을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이런 모던 운영 체제를 가진 기기들이 여러분들 기업 내에서 사용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OS, 안드로이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윈도우즈 10까지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그 EMM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4, 5년 전부터 시작된 그런 MDM,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를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EMM 그런 뭐 서버라든지 아니면 솔루션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기업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기업의 기기와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보안을 강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슬라이드 한 몇 장은 제가 좀 건너뛸게요. 저도 이제 모바라이언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넣었어야 했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많지 않고, 그 이런 것들이 그 기업 내부에서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지원을 해야 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시점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좀 중요시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갖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 기업에서 모바일 기기에서 회사의 업무를 보게끔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거든요. 생산성. 다른 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주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제고되는 게 가장 큰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회사의 업무를 사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모바일 플랫폼들이 굉장히 ROI가 계산이 힘듭니다. 제가 모바라이언을 지금 4년, 햇수로 4년을 했고, 만으로 4년을 했고, 햇수로 5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했던 솔루션 중에서 ROI 계산하기가 가장 힘든 솔루션입니다. 이게 왜 모바일 기기 관리 솔루션을 구매해야 되는가? 이게 뭐 CIO, CISO 입장에서는 왜 이거를 사서 나한테 ROI가 얼마나 떨어지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용자들에게 편리성을 주고 사용자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업무를 보게 해서,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거기에서 이제 IT 관리자가 할 일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회사의 데이터, 회사의 보안은 심리스하게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 ROI에 관련돼서 여담을 하나 드리면, 인텔이라는 회사가 저희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인텔은 이제 서비스 업체 그 IT 서비스 파트에서 매년 그 자기의 사업 보고서를 내는데, 그걸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2014년도였던 것 같은데 한 2만 유저 정도가 PC, 랩탑 환경에서 이제 모바일로 업무 환경을 전환을 하고 모바일로 이제 업무들을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바일 아이언이 들어가서 그런 뭐 기업용 앱스토어라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생산성이 증가가 됐는가 그거를 계량화시켰던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한 달에 한 6시간 정도 계량화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랩탑 환경에서 이렇게 일했을 때랑 그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그때그때 업무를 보고 메일을 보고 뭐 메신저를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한 달에 한 6시간 정도의 계량화된 생산성 증가가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1년으로 판단했을 땐 어느 정도 되고 그게 또 뭐 비용으로 했을 땐 어느 정도 해서 ROI 이렇게 계산한 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조금 이제 자세한 설명을 좀 한번 나눠보고자,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EMM 플랫폼은 한 3가지 정도의 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사의 정책을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용을 시켜주는 게 가장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예전에 MDM 뭐 기기 관리에서도 많이 했던 것들이죠. 뭐 와이파이를 설정한다든지, 뭐 인증서를 내려줘서 와이파이 뭐 인증서로 인증을 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메일을 모바일 디바이스에 자동으로 설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패스워드를 강제로 설정하게끔 하는 정책을 내려서 사용자들이 패스워드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회사 네트워크 아니면 회사 이메일에 접속이 안 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폴리시를 정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하나 있고요.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이제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업무를 보던 게 가장 처음에는 그냥 액티브 싱크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이트웨이, 액티브 싱크 게이트웨이를 놓고 거기에서 트래픽들을 분석을 하고 컨트롤을 하는 거죠. 프락시의 역할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모바일로 전환되는 속도가 많아지면서 이게 액티브 싱크만 가지고 이 게이트웨이가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냐면 모든 애플리케이션,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인텔리전트 게이트웨이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써 있는 저 장비가 그 인텔리전트 게이트웨이를 표현하는 거 있는 건데 모든 내부의 이제 기기에서의 트래픽을 암호화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전통적인 그 경계만을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기기에서 그 특정 기업용 앱에 대해서만 암호화를 하고 SSL로 암호화를 해서 보호를 해서 내부의 서버 자원까지 전달을 하는 것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아루바 엔지니어 분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모바일 아이언 이런 EMM 플랫폼들은 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기가 회사의 정책을 위배했을 때 아니면 기기가 뭐 제일 브레이크를 당했거나 루팅한 기기들이 들어와서 회사의 정보들을 빼내려고 할 때 그럴 때 가장 먼저 기기의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기 인텔리전트 게이트웨이에서 기기의 상태를 보고 해당 기기의 네트워크 접속을 바로 차단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뭐 클리어 패스 뭐 연동 장면이 나왔는데 여러 API로 연동이 돼서 뭐 시스코 아이스라든지 아니면은 클리어 패스 그리고 뭐 포스카우트의 낙장비 등과 함께 연동을 하면서 그런 내부 자원들을 회사의 데이터의 접근을 리소스의 접근을 못 시키게 하는 것들을 자동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큰 주제가 클라우드인데 최근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데이터들이
회사의 서버에만 있는 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기 보시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도 있고, 애플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드롭박스라든지 박스,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KT 클라우드도 있을 수 있고, 유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회사의 데이터, 그리고 유출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 내부로 가는 것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로 가는 것까지, 다큐멘트 레벨까지 통제를 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기 그 컨텐츠 시큐리티 서비스라고 해서 다큐멘트가 클라우드로 가기 전에 항상 디바이스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시도들을 파악을 하고 다큐멘트들을 암호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기업에서 벅스랑 연동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벅스랑 저희랑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뭐 그 클라우드 서비스랑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거기와 키 교환을 해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거기에 저장하는 방법,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그래서 다른 기기, 인증되지 않은 기기에서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근했을 때는 그냥 암호화된 파일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도 지금은 제공이 되고 있고, 많은 기업에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 뭐 모바일 아이언이나 아니면 뭐 시트릭스, VM웨어, 뭐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런 EMM 벤더들 혼자만 가지고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뭐 아루바, HP 아루바에서도 많은 솔루션 벤더들이 지금 파트너로 참여를 하셨는데, 애플리케이션 사이드의 앱 커넥트라고 하는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쪽은 서비스 커넥트라고 하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시스템 벤더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아루바 솔루션 데이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시스코 솔루션 데이에서 저를 만나셨을 수도 있고요. 파이어아이 솔루션 데이에서도 저를 만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뭐 아까 API 레벨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뭐 포스카우트도 그렇고 뭐 인포블락스도 그렇고 많은 시스템 벤더들이 공통된 API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아루바 세션에서 나왔던 서비스나우 같은 그런 서비스 업체와 협업을 해서 모든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자동화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EMM 솔루션은 그 업계 리딩 오퍼레이션 시스템 대표적인 세 가지, iOS, 안드로이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10, 그리고 삼성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녹스 같은 경우 굉장히 협력을 하고 있고, 추가로 많은 업계 리딩 벤더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레디 IT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아서 이 슬라이드는 제가 여기다 남겨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다 IT 관리 아니면 기획 이런 파트에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변하는 이런 클라우드 환경, 그 다음에 모빌리티 환경에서 IT 관리자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굉장히 저희 같은 벤더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도와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그거에 대한 고민으로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한국에서 IT 관리자들이 EMM 플랫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걸 어떻게 도입을 해야지 이런 모빌리티, 클라우드 레디 환경을 가져갈 수 있는지 좀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10가지로 좀 나눠봤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모던 오퍼레이팅 시스템, 개인의 영역과 기업의 영역은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녹스 얘기도 했었고 안드로이드 포 워크 얘기도 했었고, iOS는 자체적으로 컨테이너라이즈된 앱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같은 벤더들은 거기에 더해서 기업의 영역은 iOS 내에서도 분리를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런 솔루션을 도입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4년 전에 MDM 솔루션 하면 패스워드 설정하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 팩토리 모드로 바꾸는 거. 내가 분실을 하면 헬프데스크에 연락을 해서 그 기기를 팩토리 리셋 시키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죠? 기기는 팩토리 리셋 되고 어쩔 때는 저기 카자흐스탄 가서 발견될 수도 있지만 그걸 다시 찾았을 때도 내가 지니고 있던 데이터들은 하나도 안 남게 되죠. 그래서 지금 기업의 영역과 개인의 영역을 나눴을 때는 기기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데이터만 디스트로이 시키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의 소중한 정보들은 남겨둘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루팅 되거나 기업의 데이터 유출을 위해서 어떤 코드가 심어졌을 때 그거를 파악하면 그 기업의 데이터를 바로 지워버리는 이런 액션을 줄 수 있는 거죠. 암호화도 시키지만 데이터를 파괴하고 지워버릴 수가 있어서 데이터를 유출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많은 안드로이드 기기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저희 고객들 기기 등록된 걸 보면 아직도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4점대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왜냐하면 제조사에서 업그레이드를 최신의 OS로 제공을 안 해주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케이스들 때문에 화면도 다 다를 수 있고 OS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적용되어지는 함수의 레벨도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동일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UX 환경을 사용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개발의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컨테이너 랩핑 기술을 같이 개발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해서 동일한 환경의 함수 코드와 동일한 기능을 모든 4점대 이상의 모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적용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 중에 기업용 앱스토어를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인하우스 개발된 앱들을 하나의 그 애플리케이션 기업용 앱스토어에서 제공을 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앱스토어든지 구글 플레이에 있는 앱들까지도 연결을 해서 하나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다 관리자들이 앱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니지드 애플리케이션 기능이 iOS 9 버전부터 추가가 됐는데, 그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앱들까지도 매니지드 앱으로 변경을 해서 회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그게 이제 슈퍼바이즈드 모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공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많이 좀 추가가 되고 있고요. iOS 10에서는 좀 더 안드로이드에서 얘기하는 사일런트 인스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기능까지도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이제 기업 영역에 있는 기업 영역과 앱을 분리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고요. 6번 기업 영역에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능 설정은 그 기업의 영역으로 우리가 설정을 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기업의 앱들에 있는 데이터가 뭐 안드로이드의 인텐트나 뭐 이런 기능을 통해서 개인의 앱에서 뭐 인용되거나 뭐 카피되거나 사용될 수 없게끔 막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녹스라든지 뭐 EDP라든지 윈도우즈에서는, 그리고 iOS에서는 샌드박스된 처리된 그런 앱에서 제공이 되어야 할 거고요. 7번은 좀 한국 시장하고는 좀 안 맞기는 한데, 그 한국에서는 보통 기업 내부에서 앱을 개발하시는 케이스가 많은데, 보통 외국 사례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이메일 클라이언트부터가 보통 기업에서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첫걸음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iOS에 관련해서는 동일한 UX를 느끼실 수 있는 그 핌 솔루션, 이메일 클라이언트와 컨택, 그리고 일정 관리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업계 표준으로 EMM 벤더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8번은 특히 이제 한국 시장에 맞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9번은 이제 퍼앱 VPN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 EMM 플랫폼의 기능들 중에서 인텔리전트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좀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의 VPN 같은 경우에는 기기 전체를 가지고 모든 기기의 트래픽이 그 기업 내부의 VPN 서버로 흘러가는 그런 구조였다면, 모바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기업 영역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만 내부의 VPN을 통해서 암호화된 트래픽이 내부의 인텔리전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내부의 리소스로 접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다른 애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드롭박스 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른 뭐 뷰어 아니면 저장 할 수 있는 앱들이 VPN을 통해서 내부의 리소스에 접근을 하고 그 정보들을 탈취해 가는 것들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10 이 세 개의 모던 엔터프라이즈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을 모두 다 지원하는 솔루션을 구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인데, 그 모바일 프로젝트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뭐 은행이나 아니면 제가 대기업도 계속 만나고 계속 하면 이 프로젝트들이 보통 너무 많은 OS들, 너무 많은 안드로이드 버전들, 기기들 이런 것들을 다 맞춰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윈도우즈까지 적용이 돼야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윈도우즈가 적용된다는 얘기는 이제 랩탑이라든지 아니면 데스크탑 이런 것까지 나중에는 이런 EMM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벅차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기업들이 필요로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저희 혼자 모바일아이온 혼자서 플랫폼으로 이거를 다 끌고 갈 수 있다고는 저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까 그런 여러 파트너들,
아루바든지 아니면 뭐 파이어아이, F5, 뭐 아크사이트, 서비스나우 뭐 이런 포티넷 여러 파트너들과 에코 파트너들과 함께, 그리고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리딩 파트너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말이 오늘 자꾸 새는데 한 10가지 정도는 꼭 한번 알아두셔서 IT 모바일 레디 관리자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